산에서 만난 세 여자가 펼치는 산으로 가는 토크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한 달 만이네요. 그러니까요. 아니 저희가 녹음 빈도가 좀 줄어드니까 좀 되게 오랜만에 녹음하는 것 같은 기분이 들어요. 맞아, 실제로도 오랜만이죠. 어떻게 맞아요, 보면. 맞아요. 네. 저희가 3월에 다들 바빴잖아요. 그래가지고 저도 두 분의 얼굴을 너무 오랜만에 봐가지고 지금 이제야 살 것 같아요. 아까 오시더니 뭐 자기 좀 오래 못 봐서 되게 시들어가고 있었다 이런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저희가 막 이랬는데 두 분은 안 그러세요? 저는 약간 제일 가까운 사람들 있잖아요. 너무 친한 사람들을 항상 자주 보다가 못 보면 상사병이라고 하나요? 그쵸 그쵸. 그게 조금씩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엄청 맞아. 심하게 있진 않은데 그들과 하던 대화부터 그냥 같이 보내는 그 퀄리티 타임과 그냥 그런 것들이 좀 부족해지니까 약간 시들어가는 느낌이 드는데 오늘 다시 두 분의 얼굴을 봤기 때문에 저는 다시 살아나고 있습니다. 열. 물 주고 있죠 네, 저희가. 감사합니다.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맞아요. 계속 바쁘셨잖아요. 또 개강도 하시고 그래가지고. 네, 그래가지고 이제 외부에 친한 친구들을 만나기가 힘드니까 좀 우울하더라고요. 확실히. 맞아요. 아니 이게 또 저는 이제 바쁜 동안에 사람을 안 만난 게 아니라 굉장히 또 뭐 친한 친구들과 같이 시간을 보내기도 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결핍이 있었달까? 그런 게 맞아. 있었어가지고 저도 이제 바쁜 게 끝났고 뭐 해외 일정이나 이런 게 없기 때문에 두 분 자주 보고 싶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리고 올해 유난히 좀 결혼식이 많은 것 같아요. 저만 해도 올해 결혼식이 6개인가 있거든요. 저도 와. 줄줄이 지금 한 6개 대기 중입니다. 그쵸? 이게 저희 나이대의 결혼식이 더 많은 걸 수도 있는데 뭔가 유난히 많은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요즘 결혼식을 좀 자주 다니고 있는데 깔깔이님도 있어요? 주변에? 결혼식이요? 네. 네. 이번 주 주말만 해도 청첩장 모임이 있어요. 저도 내일 있습니다. 바로. 심지어 더블 청첩장 모임이에요. 저도. 네. 더블이면 두 커플의 청첩장 모임인 거예요? 네, 그걸 네. 같이 하는. 근데 이제 우와. 뮤추얼이 많으니까 그냥 그럼 청첩장 모임을 합치자. 왜냐면 뭐 여러 번 보기가 힘들 수 있으니까 오. 해서 그 2명 각자 네. 다른 이제 결혼식을 하는 사람들이 같이 장소 섭외해가지고 이제 여는 오. 청첩장 모임입니다. 아니 청첩장 모임도 근데 들어보면 진짜 자주 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진짜 자주 하죠. 아는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거의 한 4인 뭐 단위로 만난다고만 해도 거의 한 달 내내 평일날 계속 만나야 된대요. 맞아요. 그래가지고 친구 많은 사람은 진짜 힘들겠다 생각했죠. 근데 그 와중에 다이어트도 해야 되잖아요. 맞네요. 진짜 힘들겠다. 그러니까 진짜 그 당사자는 매일 뭐 남들 이제 좋은 거 먹여주고 본인은 참아야 되는 쉽지 않죠. 그러니까요. 네. 아니, 돈도 많이 들잖아요. 결혼식 많이 준비하려면. 맞아요. 근데 그 모임 할 때 돈이 진짜 많이 든다고 하더라고요. 그럴 것 같아. 저는 그래서 그 청첩 파티 열고 싶어요. 맞아요. 저도 네. 맞아요. 제가 가봤던 청첩장 모임이 아니라 파티인데 그냥 큰 장소를 대관해 놓고 거기서 뭐 피자 같은 걸 지속적으로 주문해주고 음료는 그냥 구비해 놓고 그 주변에 이제 그 커플의 그 추억들이 담긴 사진 같은 걸 전시해 놓고 청첩장도 거기다 냅두고 해서 시간 되는 사람들이 와서 들렸다가 그냥 갈 수 있도록 하는데 그게 되게 좋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렇게 만약에 결혼을 하게 된다면 하고 싶다라는 생각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 오늘은 뭔가 우정이라는 주제로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사실 이 결혼식 이제 초청을 어디까지 할 것인가가 또 되게 우정을 가르는 많은 기준이 드러나는 애매하죠. 네, 행사잖아요. 네. 그때 많이 인간관계가 정리된다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네. 그래요? 왜냐면은 누구를 초대할지도 그런데 초대받은 사람 중에 누가 오는지 뭐 이런 그쵸. 것까지 해서 많이 정리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정리가 된다니까 뭔가 씁쓸한데요. 근데 정리를 뭔가 컷하는 게 아니라 그냥
그 올게나이즈 한다고 생각하면 예. 아니, 저희는 한국에서 또 축의금 문화도 있잖아요. 얼마 줬으면 똑같이 되돌려주고 이런 것도 있는데 그렇더라고요. 장부 다 적어가지고. 뭔가 좀 정이 없는 듯한 느낌이 있긴 하지만 어쨌든 네. 그쵸. 그래서 내가 내 결혼식에 부르고 싶은 어떤 하객의 기준으로부터 시작해서 좀 각자가 생각하는 진짜 찐친과 그냥 친구와 지인의 기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시작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너무 어려운 거 아닌가요? 저 아직 결혼이 조금 요원하다고 느껴지는 터라 사실 뭐 또 그때 가면 되게 느낌이 달라질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저는 근데 최근에 좀 들었던 것 중에 이거 되게 기준이 괜찮다라고 생각했던 게 이제 보통 조금 막 자주는 못 만났지만 부르고 싶은 사람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쵸. 네, 그런 친구가 한번 연락이 왔어요, 저한테. 이제 자기가 결혼을 하는데 좀 부담이 될까봐 연락을 할까 말까 엄청 고민을 많이 했는데 앞으로도 연락을 하고 지내고 싶어서 연락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결혼식 이후에도 계속 좀 인간관계 이어나가고 싶다 하는 사람에게는 청첩장을 보내는 것도 괜찮은 기준이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되게 좋은 다시 그 관계를 빌드업할 계기가 될 것 같은데요. 그쵸. 뭔가 감사 인사도 하면서 이야기도 나누고 어떻게 지냈는지 하고 얼굴도 한번 보고 시작하기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러면은 각자 이렇게 부르고 싶은 인원수나 그런 거를 정해 놓으셨어요? 아니 최소 몇 명은 올 것 같다. 뭐 이런 추산치가 있으신가요? 저는 원래 되게 많았거든요. 회사 다닐 때까지만 해도 진짜 많았어요. 그때는 회사도 열심히 다니고 외부 활동도 정말 열심히 하고 뭐 운동도 열심히 하고 그랬었는데 지금은 저는 커뮤니티 활동이라든지 외부 활동을 되게 안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갑자기 그 범위가 확 주는 거예요. 맞아. 그 어느 시점에 있느냐 인생에 있어서 그것도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생각해봤을 때 예전에는 내가 그들을 친구로 생각했지만 지금은 지인 단계일 수도 있겠다. 그래서 좀 부르기에는 애매하고 서로 안부도 그냥 엄청 간간히 묻거나 서로 묻지 않는 정도의 관계가 되었겠거니 생각하고 지금 생각해보면 그래도 한 100명에서 150명은 오지 않을까. 왔으면 좋겠다. 라는 그 본인의 생각이 있네요. 지인만으로요? 네. 그러면은 사실 엄청 많은 거예요. 그쵸. 많은 편이죠. 왜냐면 가족들의 지인과 상대방의 지인들이 플러스 되는 거니까. 그렇네요. 저 100명 정도가 맞을 것 같아요. 그냥 지금 딱 생각해봐도 제가 지금 하고 있는 활동이나 몸담고 있는 커뮤니티 그리고 뭐 학교라든지 이전 직장 동료까지 해서 하면 한 100명 정도? 저는 가족들 지인이 많이 오지는 않을 것 같고 가족들 그리고 제 친구들 이렇게 올 것 같아서 아마 그 정도가 되지 않을까 싶네요. 이게 양가 합쳐서 100명, 150명 정도 오는 결혼식들도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맞아요. 100명이면 지금 커뮤니티 활동 안 하시는 것 치고 엄청 많은데요. 옛날에는 도대체 얼마나 많으셨던 건지. 한 200명은 불렀어야 되는데 좀 그렇죠. 저는 원래는 많이 부르고 싶었는데 제가 생각하기에 제 기준 지인들한테 청첩 그 장을 받으니까 제가 여유가 있을 때는 괜찮은데 지금 바빠가지고 약간 부담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청첩장을 주는 것 자체가 상대방한테 부담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제 청첩장을 받아도 부담을 느끼지 않고 기꺼이 와줄 만한 소수의 사람들한테만 청첩장을 줘도 되겠다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최근. 저도 좀 많이 부르고 싶었는데 약간 이제 결혼식을 많이 다녀보니까 이렇게 차분히 앉혀놓고 밥을 먹이고 싶은 거예요. 맞아. 그러니까 이게 큰 결혼식으로 갈수록 어쨌건 되게 정신이 없고 신부로서 사람들을 챙기기도 되게 어렵고 그래서 그냥 나 보러 와 약간 이런 느낌이 되는 거죠. 막 밥을 먹고 뭔가 천천히 즐기다 가 이런 느낌이 아니라 그래서 조금 더 규모를 그런 면에서는 줄이고 싶다라고 저도 생각이 드는 것 같기는 해요. 그러고 보니까 최근에 결혼식을 갔는데 제가 딱 시작하는 시간에 맞춰서 도착을 했거든요. 근데 벌써 나오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어디 가세요? 이러니까 밥 먹으러요 하고 나가시는 거예요. 식이 이제 시작했는데. 그래서 사실 결혼식의 주요 목적은 신랑 신부가 결혼하는 걸 축하해주고 그 과정을 지켜봐 주는 거잖아요. 근데
뭔가 그 의미가 되게 퇴색까지는 아니어도 너무 많이 부르거나 너무 좀 거리가 있는 지인을 부른다고 했을 때 그냥 사람들이 들렸다가 축하해주는 건 당연히 와줘서 너무 고맙지만 그냥 바로 밥을 먹으러 간다든지 얼굴만 비추고 간다든지 이런 경우가 되게 많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뭔가 내 결혼식을 할 때는 정말 사람들도 같이 즐길 수 있는 결혼식을 하면 되게 재밌겠다라는 생각이 들긴 했어요. 그래서 양보다 좀 질이라는 생각도 드는 게 결혼식 하객 수도 중요하지만 정말 말씀하신 것처럼 하객들이 얼마나 결혼식을 의미 있게 받아들이고 축하해 주는지가 되게 중요한 것 같은 게 자랑해도 돼요? 네. 자랑을 좀 하자면 저희 언니 결혼식이 있었는데 그게 언니가 외국인이랑 결혼했고 본가가 있는 지방에서 해서 부모님 친구분들이 많이 오셨는데 제 친구도 언니 결혼식에 왔었어요. 근데 그 결혼식을 되게 길게 했는데 본식을 한 2시간 정도 했거든요. 근데 그동안 아무도 그 예식장 밖으로 안 나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거 보고 제 친구가 너네 부모님 되게 잘 사신 것 같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전에는 본식에서 사람들이 안 보고 밥만 먹고 이런 걸 잘 몰랐는데 가만히 지켜보니까 정말 그런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 이게 와서 정말 그 식을 처음부터 끝까지 같이 함께 해줄 사람들? 뭔가 그런 것도 되게 결혼식에 부르는 친구들의 양보다는 질을 판단하는 척도인 것 같아요. 그럼 어떻게 보면 친구의 정의랑 기준의 하나로서 또 그렇게 작용할 수도 있겠네요. 내 결혼식에 와서 끝까지 앉아있다가 가줄 수 있는 친구. 그게 몇 시간이 됐던 간에. 그러니까요. 그거를 측정하기 위해 굳이 길게 결혼식을 할 필요는 없지만 네네. 네. 그래서 본식 끝나고 피로연을 또 4시간 동안 했는데 와. 그때도 되게 많은 사람들이 남아서 피로연을 처음부터 끝까지 즐겨주셨어요. 너무 좋은데요? 그러니까요. 네. 네. 근데 그게 되게 길게 또 같이 함께 하니까 하객으로서도 엄청 기억에 남는 맞아요. 결혼식일 것 같고 경험일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정말 특이한 처음 와보는 결혼식이었다라는 평이 되게 많았어요. 네, 그럼 저희 본격적으로 우정이란 무엇인가? 사실 지금 결혼식으로 좀 가볍게 시작을 하긴 했지만 이제 영국 옥스퍼드대 진화심리학자인 로빈 던바 교수님의 어떤 프렌즈라는 저서랑 과학 저널리스트인 리디아 댄워스의 우정의 과학이라는 책을 이제 모아서 롱블랙의 기사가 난 게 있었어요. 재작년에 올라온 글인데 여기서는 이제 친구를 정의하기를 새벽 3시 홍콩 공항의 라운지에서 우연히 발견하고 그 옆자리에 앉을 만큼 가까운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아니면 술집에서 우연히 마주쳤을 때 동석해도 당혹스러워하지 않을 사람. 이렇게 되게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더 깊이 들어가면 친구를 저희가 몇 개의 원으로 구성을 해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5명 아주 가장 가운데 있는 원에 있는 사람들을 저희는 이제 절친이라고 부르는데 감정적, 물리적, 금전적인 도움을 아낌없이 줄 수 있는 사람들이고 기대서 울 수 있는 친구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15명 친한 친구, 일상적인 사교 활동의 상대가 되는 사람들인데 저녁 식사를 초대하거나 영화를 같이 보러 갈 수 있는 친구들이라고 정의를 하고 있고요. 50명 단계는 파티 정도에 초대하는 친구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게 이제 결혼식 레벨인가요? 결혼식보다는 뭐 할로윈 파티나 뭐 아니면 생일 파티나 저희가 좀 몇 번씩 개최했던 그런 파티들 있잖아요. 네네. 네. 그래서 조금 이제 한국 정서상 잘 맞진 않지만 뭐 그런 느낌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이제 150명까지 가면 결혼식 하객이 될 수 있는 지인 정도로 정의를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여기 원 안에는 가족도 포함이에요. 그래서 가족도 친구의 수에 포함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가족은 어떤 원에 포함되는지 얘기해봐도 너무 재밌을 것 같은데. 아 그러게요. 포함이 안 될 수도 있어요. 그게 그러니까요. 이제 맹점이죠. 네. 아니, 근데 결혼식에는 와야 되니까 지인 정도로. 그럴 수도 있죠. 그렇네요. 안 그래도 단칼님이 이 롱블랙 글을 공유를 해주셔서 저희가 다 같이 읽어봤는데 거기서
덤바 교수가 정의하는 덤바스 넘버 친구의 최대치는 150명 정도라고 해서 결국 150명은 결혼식 하객 정도의 지인이다 정도로 원이 형성이 된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150명 자체가 인간이 보통 형성하는 공동체의 규모라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맞아. 그래서 이게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은 아니고 유의미한 관계를 맺는 최대한의 숫자가 150명 정도고 진화론적으로도 저희가 이전에 수렵 채집이나 농경사회 공동체의 인원 혹은 마을 규모, 군대 병사의 기본 단위 이런 것도 다 150명 안팎으로 구성이 되어 있었다고 해요. 근데 이런 것들이 이렇게 정의되어 있는 것도 너무 신기한데 각자의 이 원의 크기는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세요? 150보다 크다 작다. 저는 150 정도는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까 하객 수로 100명 정도 150선 이렇게 얘기하셨지만 저도 생각해보면 한 100에서 150 선인 것 같거든요. 그게 좀 유의미한 관계다 정도 생각이 드는 것 같고 근데 5명보다는 많은 것 같고요. 그 중간에 있는 원, 그러니까 가장 안쪽에 있는 원 같은 경우에 근데 10명을 넘어가진 않는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10명 이상의 인원수를 가운데 원 안에 넣기에는 너무 내가 쏟는 관계에서의 시간이 분산된다라고 느껴져서 10명 안쪽? 5명보단 조금 많은 그 정도 중간 숫자라고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저는 절친은 저도 5명보다는 많을 것 같고 한 2배? 10명 정도? 그리고 친한 친구도 15명보다는 많을 것 같아서 한 2배 정도? 30명? 정도 될 것 같고 많으신데 친구가. 네. 네, 근데 제너럴 프렌드는 근데 제너럴 프렌드까지 하면 저는 100명일 것 같아요. 이게 다 2배인 것 같아요. 맞아. 그래서 제너럴 프렌드가 원래 50명이라고 여기서 했는데 저는 100명 정도 되는 것 같고 결혼식 가격을 300명? 다 2배씩. 알고 보면 여기가 진짜 핵 인싸셨네. 그러니까요. 아니, 왜냐면 지인들은 많잖아요. 지인은 많은데 결혼식 하객으로 부를 만한 지인인 거죠. 그냥 지인 한두 중에. 번 본 사람인데 결혼식에 부르진 않으니까. 근데 저는 제너럴 프렌드까지만 부를 결혼식 것 같아요? 하객에 부를 것 같아요. 아, 네. 지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안 부를 것 같아요. 딱 100명 정도 네, 그렇게 되겠네요. 하면 딱 100명 정도 될 것 같아요. 그렇군요. 저는 이 절친, 친한 친구의 경계가 제일 모호하긴 한데 그럴 수 있죠. 저는 10명까지는 안 될 것 같아요. 저는 친구 관계가 되게 넓은 편이긴 한데 절친은 5명에서 7명? 근데 이게 절친의 정의를 어떻게 다들 하시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래도 이 사람이 일주일을 어떻게 보내는지 알고 적어도 연락을 지속적으로 하고 지내며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같이 있어도 편하고 재밌고 기댈 수 있고 아까 정의 말씀해 주신 것처럼 뭐 금전적이든 뭐 시간적이든 물리적이든 그냥 모든 도움을 내가 다 기꺼이 줄 수 있는 친구인 것 같은데 저는 그래서 2분보다는 조금 적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친한 친구 15명, 일반 친구 50명. 저는 이거에 되게 부합하는 것 같아요. 생각해보면 제 원의 크기들은. 근데 절친과 친한 친구와 일반적인 친구를 나누는 기준이 뭘까 한번 생각해 봤는데요. 제 생각에 절친은 제 친구 중에서 진짜 연락이 안 되는 친구가 있거든요. 근데 제가 전화를 했으면은 전화했네 하고 문자나 전화로 이렇게 답장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것도 안 해요. 근데 그걸 왜 안 하냐고 물어봤더니 그냥 뭐 급하면 자기가 다시 전화하겠지 이런 마인드래요. 그래서 저는 걔가 연락해도 답장이 없어도 굴하지 않고 다시 연락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연락을 했는데 답장이 없을 때 그 사람한테 내가 또 연락하는 게 그 사람이 부담스럽지 않을까? 이런 생각 없이 그냥 계속 연락할 수 있는 정도면은 저는 절친인 것 같고. 일리 있어요. 네. 설득당했어. 그리고 친한 친구는 전에도 말한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친목 있잖아요. 친목이 어색하지 않은 친구면은 저는 친한 친구인 것 같고 그리고 일반 친구랑 지인을 나누는 기준은 아까 롱블랙에서 나왔던
기준들이 엄청 추상적이지 않고 되게 구체적이어서 되게 맞아. 와닿았어요. 그래서 음. 그 정도인 것 같아요, 저는. 오. 근데 전 기사에서 웃겼던 게 연인이 가장 친한 친구 서클 안에 속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아, 저 완전 공감하는 것 같아요. 저도 완전 공감하는데. 그게 네. 되게 웃기더라고요. 음. 가족도 네네. 속하고 속하지 않을 수 있는 것처럼. 완전 그럴 수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런 면에서는 단카리님이 사랑이 우정 안에 포함된다고 하셨었잖아요. 네, 저는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근데 완전 포함되는 게 아니라 그냥 교집합이 있는 정도일 수도 있겠네요. 그럴 수도 있죠. 네. 가족도 마찬가지고. 우정만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속성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 롱블랙 글에서도 연애는 우정보다 훨씬 강렬하지만 우정의 한 부류라고 얘기가 되어 있네요. 그러니까 좀 질적으로 다른 사랑일 수도 있는 것 같아요. 네네. 어쨌든 친구를 사랑하니까 네, 맞아요. 그 관심과 애정과 시간을 쏟는 거잖아요. 네. 재밌네요. 뭔가 우정이 조금 더 저는 깊고 오래된 신뢰를 바탕으로 하는 느낌이에요. 근데 저는 연애를 할 때 친구와 해본 적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친구였다가 연인으로 가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연인은 항상 새로운 존재였단 말이죠, 저한테는. 근데 그러다 보니까 거의 뭐 10년 한 친구들과의 서사라고 해야 될까요? 깊이 있고 질적으로도 높고 오랫동안 쌓아온 그 신뢰를 바탕으로 한 우정이랑 뭔가 강렬한 그 애정이랑은 좀 다른 것 같아요. 근데 그럴 것 같은 게 롱블랙 아티클에서는 친구나 친한 친구, 절친이 되는데 물리적인 시간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사랑은 그냥 첫눈에 빠질 수 있잖아요. 오. 사랑에는 물리적인 시간이 속성이 아니어서 그렇지 않을까요? 근데 저는 왜 우정이 더 큰 개념이라고 봤냐면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처음에 사랑에 빠지는 건 그런 엄청 절대적인 시간의 투자나 그런 게 없이도 빠질 수 있죠. 근데 궁극적으로 사랑이 지속되려면 그게 우정의 형태로 가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뭐 신뢰가 바탕이 되지 않으면 사랑은 지속될 수 없으니까. 그래서 이게 뭐 어떻게 보면은 10년 된 친구와 지금 사귄 남자친구가 있다라고 했을 때 똑같이 또 10년을 보내면 그러니까 이 남자친구와 10년간의 신뢰가 똑같이 쌓여도 이 친구와는 그럼 20년치 신뢰가 쌓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절대 쫓아갈 수 없는 평행선을 달리는 거죠. 맞아요. 근데 뭐 어쨌건 사랑이 결국 계속 지속된 형태로 가려면 저는 우정으로 변모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좀 더 우정이 상위 개념이다라고 느끼는 것 같아요. 완전 공감 가요. 근데 시간 개념이 나와서 살짝 넘어가 보면은 저는 되게 신기했던 게 이 150명 단계에 속한 사람들한테 저희가 하루에 30초 정도의 시간을 쓰고 그걸 합치면 1년에 3시간 정도만 쓴대요. 그에 반해서 이제 우리가 쏟는 사교 시간의 40%가 그 안쪽 원에 있는 5명에게 투입된다고 하는데 이 비중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공감을 하시나요? 저는 되게 많이 공감을 하는 것 같고 180분을 150명한테 쓰면은 인당 1분 좀 넘게 쓰는 거잖아요. 그럴 수 있죠. 그러면은 생일 축하 카톡에 생일 축하 알람 뜨면은 생일 축하해야 하는 정도? 그리고 선물 고르는 정도의 시간인 것 같기도 하네요. 맞아. 저도 좀 그게 공감이 확 되더라고요. 아니면 신년 인사, 그쵸, 뭐 추석 인사 이런 거. 저는 절친한테 한 40%의 시간을 쓴다 그랬잖아요. 그쵸? 네. 5명. 가장 안쪽 원에 있는 사람들에게. 저는 40% 이상 쓰는 것 같아요. 저도 그래요. 그냥 함께 보내는 시간도 그렇고 그들에게 투입하는 시간이나 그들을 생각하는 시간까지 하면 40% 이상을 그 가장 안쪽에 있는 원에 있는 친구들한테 쓰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네요. 저는 그래가지고 이게 조금 위안이 됐던 게 절친한테 시간을 많이 쏟는데 가끔 절친들이 다 바빠서 연락할 사람이 없을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내가 너무 절친 그룹이랑만 친하거나 내 절친 그룹이 너무 작은가? 약간 이렇게 생각이 들 때가 있는데 절친 그룹한테 대부분의 시간을 쏟는다고 생각하니까 나만 그런 게 아니구나. 약간 이런 위안이 됐습니다. 근데 이 아티클에 나왔던 것 중에 내향적인 사람과 외향적인 사람을 구분해 놓은 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내향성과 외향성에 대해서 결국에는 이게 진화론적으로 사람들은 원하는 종류의 자원을 제공받기 위해서 이런 사회적 네트워크를 형성을 하는 거고, 이 사회적 네트워크를 활용하는 방법이 내향적인 사람과 외향적인 사람이 다르대요. 그래서 내향적인 사람들은 본인이 원하는 종류의 자원 혹은 지원이 감정적 지지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아까 150명 규모의 그 원보다 더 작은 원을 유지하면서 조금 더 절친 혹은 친한 친구의 원이 좀 더 큰 그런 구조의 원을 가져가고, 외향적인 사람은 원하는 종류의 자원이 넓은 세계에 관한 정보라서 오히려 원 크기를 굉장히 크게 하고, 절친이나 친한 친구 원은 좀 작은데 그 대신 지인의 원이 좀 되게 크게 형성되게끔 그렇게 구성한다고 해요. 저는 이걸 보고 제가 MBTI 하면은 딱 49%, 51% 이런 식으로 내향, 외향 반반으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생각한 게 절친 그룹은 저한테는 감정적 지지랑 넓은 세계에 관한 정보를 둘 다 제공할 수 있는 친구 그룹인 것 같아요. 저한테 한정해서. 그리고 절친 다음에 그룹인 친한 친구 그룹은 감정적 지지를 하나만을 충족시켜주는 그룹인 것 같고, 그 다음에 일반 친구 그룹은 넓은 세계에 관한 정보만 제공해주는 그 정도의 그룹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감정적 지지랑 넓은 세계에 관한 정보를 둘 다 원하니까 그걸 둘 다 충족할 수 있는 친구들을 절친으로 두고 싶어하고 두는 것 같아요. 오, 그것도 되게 다르네요. 저는 감정적 지지를 주는 친구들이 절친 가장 안쪽에 있는 원에 거의 국한되어 있어요. 저도 약간 그런 것 같아요. 좀 네. 구분이 명확한 편인 것 같습니다. 네. 저도. 음. 그래서 적당히 친한 친구한테는 감정적인 지지를 엄청 내가 원하나? 또 잘 모르겠고, 뭐 어느 정도 감정적 지지를 하겠죠. 저희가 칼로 딱 자르듯이 기준을 나눌 수는 없으니까. 어느 정도는 있지만 막 엄청나게 깊은 감정적 지지를 원하지도 혹은 뭐 받을 수 있지도 않은 것 같기도 해요. 이거는 구체적으로는 잘 모르겠지만, 네. 그리고 일반 친구들한테는 감정적 지지를 원해본 적이 없는 것 같고, 넓은 세계에 관한 정보가 더 큰 것 같고, 저는 지인풀이 되게 넓은데 사실 MBTI E로서 저는 넓은 세계에 관한 정보는 이 지인풀이 엄청 큰 거에서 저는 얻어지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외향적인 사람일수록 그 지인풀에 쏟는 시간이 더 많을 수는 있겠네요. 내향적인 사람일수록 절친한테 쓰는 시간의 양이 더 많고. 근데 오히려 지인풀에 아까 인당 한 1분씩 쓴다고 하면 오히려 그게 반이 될 수도 있는 것 같아요. 한 30초씩밖에 안 쓰는 거예요. 아, 지인이 많아서? 네. 왜냐하면 저 같은 경우에는 절친 가장 안쪽에 있는 원에 제 시간의 50% 이상을 쓴다고 할 수 있거든요. 네. 그럼 그렇게 하면 나머지 시간을 친한 친구랑 일반 친구랑 그리고 지인들한테 나눠 써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지인들 같은 경우에는 정말 넓은 세계에 관한 정보 습득 정도의 이제 관계성을 갖고 있다 보니까 30초 혹은 30초 이하로 쓰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진짜 상대적인 것 같은 게, 그러니까 애초에 이 퍼센테지가 결국 내가 관계에 쏟는 시간의 총량에서 떼는 거기 때문에 애초에 관계에 쏟는 시간의 총량이 적은 사람도 있을 수 있고, 맞아요. 네, 뭐 많은 사람도 있을 수 있으니까 뭐 그런 차이가 있을 수도 있는 것 같고요. 맞아요. 근데 저는 점점 이제 바빠지고 시간이 없어지면은 전체적인 비율을 그대로 둔 채로 조금씩 시간을 조정하는 게 아니라 지인들한테 보내는 시간 먼저 자르는 맞아요. 것 같거든요. 저도 그래요. 저도 그래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지인풀이 점점 줄어들고 친구들의 풀만 남는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드는데, 이게 저한테만 국한된 것도 아니고 그냥 나이가 듦에 따라서 이제 사람들이 관계에서 겪는 일반적인 현상인 것 같기도 하고요. 맞아요. 이 지인풀에 있는 사람들은 그냥 내가 어느 환경에 있는가와
어느 시기에 있는가에 따라서 되게 유동적으로 바뀌는 사람들인 것 같아요. 저한테는. 근데 이제 친구의 그 범위로 들어오면 어디에 있든 인생에서 내가 어떤 시기를 겪고 있든 그래도 안부를 묻고 있는 사이들이라고 해야 될까요? 완전 와닿는 정의인 것 같아요. 저한테는 그런 느낌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게 감정적인 지지와 넓은 세계에 관한 정보를 둘 다 얻는다고 깔깔이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안쪽 원에서 그게 일부 적용될 수도 있고 적용될 수 없다고 생각되는 점이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이 내부 안에 있는 사람들은 되게 나랑 비슷한 면이 많은 친구들이잖아요. 네. 그래서 어느 날 이제 지인하고 얘기를 하다가 사실 파묘가 지금 거의 800만에서 1000만을 향해 달려가고 있고 듀는 이제 2, 300만에서 멈춰 있는데 진짜요? 뭔가 파급력은 듀운이 훨씬 큰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게 웃기다는 거예요. 왜냐면 내 주변 사람들은 파묘를 한 명도 안 보고 듀만 봤다. 맞아. 근데 대중적으로는 파묘가 훨씬 1000만을 향해 가고 있다는 거죠. 전혀 몰랐어요. 저도. 네, 그래가지고 이게 내가 넓은 세계에 관한 정보를 조금씩 다르게 그 안쪽 원에서 받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이게 전혀 다른 넓은 세계의 정보를 지원해줄 수 있는 어떤 그런 지인의 풀과는 또 다른 느낌이 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일부 맞지만 또 일부 아닌 점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긴 들어요. 뭔가 친한 친구들은 나의 세계를 조금씩 넓히는 느낌이라면 네. 지인들은 다른 세계를 나한테 맞아요. 갖다 붙여주는 느낌이 될 것 같아요. 근데 그것도 있는데 어쨌든 제 친한 친구들 중에 외향적인 친구들이 많은데 그래서 그런지 그들이 넓은 세계의 정보를 추구하잖아요. 그러니까 날라줘. 네, 방금도 이제 그 단카리님이 외향적이신데 외부 세계의 정보를 저한테 주셨잖아요. 약간 이런 식으로 날라주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확실히. 그쵸. 네. 맞아요. 근데 저는 이런 얘기 듣다 보니까 요즘에 저는 약간 아이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이특. 죄송합니다. 완전 그런 느낌이 들었는데. 약간 그 시기인가 봐요. 감정적인 지지가 필요한 시기? 정보보다는. 저는 완전 시기를 타거든요. 예를 들어 20대 초에는 굉장히 그 외부 세계에 대한 정보를 갈망하고 엄청 인맥을 넓혔던 것 같은데 요새는 또 깔깔이님 말씀하신 것처럼 시간이 막 여유롭지 않으니까 그 외부 세계부터 이제 단절을 시키는 거죠. 저도 옛날에는 외부 세계에 대한 정보를 더 추구했다면 요새는 감정적인 지지가 더 필요한 시점인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사실 감정적 지지가 필요한 시기라기보다 넓은 세계가 아니라 내 세계에 집중해야 되는 시기라서 넓은 세계에 쏟는 시간을 줄이는 것 같은 느낌이 좀 들긴 해요. 다시 돌아가서 아까 쏟는 시간에 대해서 저희가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도 덤바 교수가 얘기를 했던 게 200시간은 적어도 같이 보내야 절친의 범위에 들어올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럼 또 궁금한 게 저희가 예를 들어서 투어를 가요. 패키지 투어. 그 뭐 한 달짜리야. 누군가를 만났어요. 그럼 함께 보내는 시간이 200시간이 넘을 거잖아요. 그럴 수 있죠. 그럼 그 사람과 절친이 될 수 있는가? 또 궁금하네요. 이렇게 뭔가 200시간을 한 번의 만남에 쭉 가져갔을 때 200시간이 축적이 되어도 친한 친구가 될 수 있는지 아니면 기간이 좀 더 길게 해서 뭐 예를 들어 1시간씩 200번을 만나면 절친이 오히려 되기가 좋은지 이런 것들을 생각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한 번에 만나면 오히려 200시간보다 적은 시간 안에 절친이 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밀도 있게 만나면요. 네네네 그런 식으로 횟수에 따라서 필요한 시간이 달라질 수도 있지 않을까요? 뭐 증명된 바는 없지만 근데 저는 뭐 물론 이제 한 번에 밀도 있는 시간이 있으면 확실히 빨리 친해지는 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냐면 정보를 많이 얻으니까. 그렇죠. 근데 그게 지속이 안 되면 크게 절친의 바운더리 안에 들어오게 되진 않는 것 같아요. 그럼 저는 제가 진짜 친하다라고 느끼는 그 원에 있는 사람들이 거의 이제 10에서 15년간 인연을 이어온 친구들이 많은데 아무리 이제 한 번에 200시간을 쏟았다고 해도 그렇게 분산된 10에서 15년간 200시간을 쏟은 관계와는 또 좀 질적으로 다르다고 느껴지긴 하거든요. 그럼 오히려 길게 쪼개서 만나는 게 더 적은 시간이 필요할 수도 있겠네요. 저는 오히려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네.
그럼 또 사람이 이제 매해 가면서 성장도 하고 변화도 하는데 맞아요. 그냥 그 한순간에 어떤 이 사람의 모습만 가지고 친한 친구 안에 바운더리에 들어와서 그게 또 변화되지 않는다는 건 좀 잘 이해되지 않는 부분도 있는 것 같아서. 그것도 신기한 게 그 친한 친구의 그게 변하지 않으세요? 저는 변하죠. 절친 그룹이 계속 변하긴 하거든요. 변하죠. 그래서 그래서 그게 한순간에 200시간을 충족했다고 해서 계속 안에 있을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200시간은 절친이 될 수 있는 어떤 요건일 뿐이고 네. 결국 그 뒤에도 쌓아나져 가는 시간이 있어야 계속 뭔가 네, 절친으로서 유지가 되는 거죠, 관계가. 근데 200시간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긴 시간이고 어떻게 보면 짧은 시간인데 충분한 시간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200시간이면 쪼개서 쓴다고 하면 하루에 뭐 한 2시간씩으로 가정을 해보고 하면 100일. 애매하네요. 근데 최소한인 것 같은데요, 200시간은? 저는 아까 단칼님이 말씀하신 게 되게 공감이 갔던 게 사람은 지속적으로 변하고 그때그때 느끼는 바도 변하고 성장도 해나가고 근데 그 과정에서 그걸 항상 함께하고 이해해주고 나의 배경을 다 알고 있는 친구가 결국엔 절친이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런 걸 보려면 적어도 100일 이상은 서로를 좀 지켜봐 줘야 되지 않나? 그러니까 맨날 본다고 했을 땐 100일이지만 만약에 한 일주일에 한 번씩 본다고 하면 100주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정도 시간은 봐야지 확실히 절친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연인이 절친이 되는 시간도 그 정도일까요? 200시간이요? 네. 저는 얼추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요. 네. 근데 이 200시간 자체가 저는 막 공감이 안 되고 이런 건 아닌데 궁금해요. 네, 궁금이님 말씀하신 것처럼 200시간부터 또 추가로 계속 쌓아져 나가는 게 필요한 거지. 요건은 200시간 얼추 저는 비슷한 느낌이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A는 절친이 안 될 수도 있잖아요. 저 절친 원에 절대 못 들어올 수도 네, 있어요. 200시간을 충족하더라도 못 들어올 수도 있죠. 그렇죠. 근데 어쨌든 들어오려면 적어도 그 시간은 견뎌야 하는 건가? 약간 이런 생각도 들어가지고요. 저는 그런 것 같아요. 네. 혹시 그러면은 연구 결과에 반하는 예시를 경험해 본 적이 있으세요? 예를 들면은 정말 짧은 시간을 만났는데 엄청나게 친한 친구가 됐다던가? 있어요. 되게 짧게 시간을 보냈는데 생각보다 너무 잘 맞아서 정말 절친이라고 얘기할 정도의 친구? 혹은 친한 친구의 범위에 들어온 친구가 있는데 근데 생각해보면 그 친구는 금방 일반 친구로 다시 돌아가는 것 같아요. 저한테는 그랬어요. 그래서 저는 친한 친구의 그룹이라고 믿고 있었는데 뭔가 왜인지 모르지만 유지가 안 되는 느낌이랄까? 그래서 그런 친구는 일반 친구가 됐던 것 같아서 생각해보면 완전 짧게 만나고 절친이 된 경험은 없는 것 같네요. 단칼님은 어떠세요? 뭐 아마 이제 뒤에 얘기가 나올 테지만 저는 어쨌건 나랑 비슷하다라고 느끼는 기준들이 다 충족이 되면 같은 시간을 보내도 훨씬 빨리 친해지는 것 같기는 하거든요. 근데 뭐 예를 들어 어떤 커뮤니티 행사를 나가서 조원들을 만났어요. 근데 이 조원이 너무 합이 잘 맞는 거예요. 근데 그럼 엄청 그날 확 친해지는데 이게 결국에는 좀 더 친한 단계로 접어들려면 아까 궁금이님 말씀하신 것처럼 몇 번 더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무조건 이 그룹은 더 친해지고 싶고 끝까지 가고 싶다라고 하면은 최소 3번은 더 약속을 잡도록 계속 제가 추진을 해요. 와, 대단하시다. 근데 2-3번 이후에 후속 만남이 없으면 그 절대 안 보게 된다고 저는 패턴이 보이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도 짧게 만나고 바로 절친이 되긴 좀 힘들다. 결국 그 후속 활동과 정성이 되게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편인 것 같아요. 상호 노력이 필요하죠. 그렇죠. 그래서 그 소속 원이 나는 친한 친구라고 생각하는데 그 사람은 나를 일반 친구로 생각을 하면 이게 뭔가 더 다운그레이드에 맞춰지는 것 같아요. 그렇죠. 하향 평준화가 되죠. 확실히.
근데 그 친한 친구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막 노력해가지고 그 사람도 친한 친구로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아, 멱살 잡고 이렇게 네, 올려오는 멱살 잡고 거예요? 올려가지고 그쵸, 그쵸. 그런 그럴 수도 경험들도 있죠. 있지 않아요? 네네. 네. 맞아요. 그런 경우도 완전 있죠. 근데 생각보다 더 많은 리소스가 드는 거죠. 이제 그런 경우에는. 그러니까 누군가 한 명 멱살 잡아야 되고 그 멱살에 끌려오는 사람도 중요하고 뭐 이런 그쵸, 그쵸. 여러 상호작용이 필요한 거죠. 그렇죠. 하긴 안 끌려올 수도 있으니까요. 안 끌려올 수도 그렇죠. 있죠. 내가 원래 일반 친구한테 5분을 썼다면 그 사람도 5분을 써야지 우리 친구 관계가 유지되는데 그 사람은 나한테 2분밖에 안 써. 그럼 내가 3분을 더 써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개념에서는 내가 투입하는 게 더 많아질 수 있는 거죠. 저는 잘 끌려가는 스타일이어가지고 멱살 잡고 끌려온 경험이 많은 것 같아요. 어. 그래서 이게 멱살 잡으면 끌어올려지는구나라는 그걸 체득해가지고 저도 이제 끌어올리는 편인 것 같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남도 나처럼 잘 끌어올려지겠지라는 전제하에. 아까 저 얘기가 나왔는데 이 덤바 교수님이 유유상종이 사실은 맞다. 그러면서 우정의 7기둥이라고 해가지고 친구가 될 사람은 사실상 이 7기준을 충족하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정해져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하세요. 이 롱블랙클에서. 7기준 중에 하나는요. 같은 언어 또는 방언을 사용한다. 두 번째, 같은 지역에서 자랐다. 세 번째, 같은 학교에 다녔거나 비슷한 직장 생활을 경험했다. 네 번째, 취미와 관심사가 같다. 다섯 번째, 세계관이 일치한다. 여기서 말하는 세계관은 도덕적 견해, 종교적 성향, 정치적 견해 같은 거를 의미하고요. 여섯 번째는 유머 감각이 비슷하다. 일곱 번째는 같은 음악 취향을 가지고 있다. 였습니다. 이 기준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궁금했거든요. 같은 지역에서 자랐다. 이게 너무 애매한데. 같은 동네에서 자라서 같은 놀이터에서 놀고 약간 이런 걸 얘기하는 건가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면은 오히려 별로 신빙성이 없는 것 같고 약간 아시아 맞아요, 저도. 이렇게 아, 큰 지역으로 진짜? 생각하긴 했어요. 아니면 뭐 도시 대 시골. 약간 네. 이런 구분일 수도 있고요. 약간 네. 문화와 정서적인 지역이라고 네, 네. 생각하면 되겠네요. 그렇게 해석한 것 같긴 해요. 저도. 왜냐면 진짜 물리적인 지역으로 생각하면은 그다지 공감이 안 돼서. 그러니까요. 네. 같은 언어를 사용한다. 필수적일 것 같은데요. 모국어가 같다 뭐 이런 정도 아닐까요? 음. 아니면은 뭐 제2외국어나 이런 게 같다. 네네. 결국엔 말이 통한다잖아요. 아니 말이 통하는 건 디폴트가 아닐까요? 그러니까 서로 같은 언어를 사용해서 공유하는데 그 외에 내가 쓰면서 자라온 언어가 같다. 이런 뜻으로 저는 해석하긴 했는데. 아, 그래요? 저는 그냥 대화를 하기 위한 기본적인 언어가 같다는 건 줄 알았어요. 그렇게 해석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사실 그러지 않으면 친구가 되긴 힘드니까. 그렇죠. 제가 갑자기 뭐 태국어를 할 줄 모르는데 태국 친구랑 친구가 되긴 어렵잖아요. 그렇네요. 같이 영어를 해야지 친구가 될 수 있으니까. 우정의 7기둥 중 언어는 저는 그거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그게 더 맞는 것 같긴 하네요. 굳이 같은 모국어를 가질 필요는 없는 것 같긴 하네요. 그렇죠. 네. 근데 저는 옛날에 어떤 한 연사님 강연을 들으러 갔는데 연사님이 자기한테 되게 중요한 5개 기둥을 뽑고 거기서 연애는 하나만 충족해도 해볼 수 있는 것 같고 결혼은 최소 3개를 충족해야 되는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거든요. 너무 맞는 말인 것 같은데요. 꿀팁인데요? 아 그래요? 네. 근데 그럼 이 7가지의 기둥이 있잖아요. 네. 그럼 예를 들어 몇 개는 최소 충족해야 된다 뭐 이런 게 있으실까요? 친구요? 애인이요? 뭐 절친과 뭐 조금 더 그것보다 넓은 친구나 뭐 지인이나 이렇게 했을 때 여기에서 정해준 기둥 중에서요? 뭐 아니면 추가를 해주셔도 될 것 같아요. 뭐 아니면 이 기둥은 나한테 별로 중요하지 않다. 이런 의견도 너무 재밌을 것 같고. 저는 6번 기둥 유머 감각이 비슷하다. 이거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중요하죠. 중요한 것 중요하죠. 같아요. 네. 그냥 지나가는 개미만 봐도 같이 웃을 수 있으면 무조건 어머. 친구할 수 있어요. 네네. 그러니까 뭔가 같은 지역에서 안 자랐더라도 그냥 유머 감각이 비슷하다는 게 사실 되게 단순해 보이지만 되게 어렵거든요. 어렵죠. 맞아요. 같이 웃는 포인트, 눈만 마주쳐도 웃고 그쵸. 같은 걸 보고 서로가 서로와 눈이 마주칠 때 그 포인트, 그게 갖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저는 유머 감각이 비슷한 거는 되게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아요. 오히려 같은 음악 취향을 가지고 있다는 없어도 되지 않나. 근데 제 친구 중에서 어떤 음악 장르를 좋아하는 사람을 이상형이라고 하더라고요. 오. 음. 그것도 재밌네요. 그래서 왜 그러냐라고 했더니 그 음악 장르를 좋아한다는 거는 어떤 세계관이 비슷하다는 거를 함의하는 것 같다라고 하더라고요. 오. 그렇게 생각하면 결국에는 세계관이 일치하는 사람을 만나고 싶어 하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근데 저는 제 절친의 원을 생각해봤을 때 이 7가지가 거의 다 맞아요. 7기둥을 충족하지 않는다라고 느껴지는 친구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되게 사후적인 해석이지만 생각보다 진짜 유유상종이었네? 이런 이제 생각이 드는 거죠. 저도 이게 많이 맞으면 많이 맞을수록 친한 친구의 확률이 높은 것 같긴 해요. 그렇네요. 네. 근데 같은 학교에 다녔거나 비슷한 직장 생활을 경험했다 이거는 공감이 잘 안 갔었는데 제가 특수한 학교나 특수한 직장 생활을 했으면 제가 그 문화를 같이 경험한다는 사실만으로 좀 급속하게 친해지는 것 같긴 해요. 그리고 학교나 직장은 하루에 8시간 이상 시간을 보내는 곳이다 보니까 오히려 본인이 대화할 때 그 주제로서나 본인이 경험하는 거의 대부분이 이제 이런 학교 경험이나 직장 경험이기 때문에 그런 걸 같이 공유하면 확실히 친구가 될 수 있는 것 같긴 해요. 네, 전 7번은 아직도 뭐 필수는 아닌 것 같아요. 아까 저희 시작하기 전에 깔깔이님이 그러니까 어떤 노래 듣고 싶어? 라고 물어보더니 EDM 아니면 재즈밖에 없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재즈라고 했는데 재즈 듣다가 바로 EDM으로 넘어가는데 계속 고개가 옆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갸우뚱, 갸우뚱. 그래서 우리는 같은 음악 취향을 가지고 있진 않구나. 약간 그런 걸 느꼈습니다. 근데 거의 저도 아까 단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 가장 안쪽에 있는 절친의 영역에 있는 친구들은 적어도 5개. 많으면 7개까지의 공통점이 있는 것 같아요. 굳이 음악일 필요는 없고 내 취미에서의 취향을 가지고 있는 건 조금 더 설득력이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내 취미가 음악 감상이 아니라 영화 감상이면 같은 영화 취향을 가지고 있다 정도면 좀 더 저는 설득력이 있을 것 같아요. 굳이 음악 취향일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일단 영화보다도 더 강렬한 게 음악인 것 같기는 한데 이 7번이 어떤 느낌이냐면 예를 들어 되게 친한 친구인데 이제 음악을 들었어요. 저희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냥 음악을 틀어놓고 있는데 뭔가 말을 하지 않지만 공유되는 그 느낌? 근데 이거는 뭔가를 감상했을 때 같은 느낌을 받고 있다가 아니면 느낄 수 없는 무언가잖아요. 그러니까 보통은 우리가 대화를 해야만 이 사람이 뭘 생각하는지를 알아낼 수 있는데 어떤 걸 감상했을 때 말 없이 같은 게 공유될 수 있다라는 그 느낌이 되게 초월적인 것 같아요. 되게 같은 부류의 사람이다라는 느낌이 바로 드는 건가? 그렇죠. 왜냐면 내가 이 음악을 듣고 느끼는 감동은 사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건데 뭔가 그거가 공명하고 있다라는 그 감각이 되게 신기한 거죠, 사실. 그런 면에서 요 7번 항목이 나온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근데 어쨌든 음악 취향이라는 거는 좀 비언어적인 거라고 하면 언어적인 거에 있어서는 관심사가 같은 게 그쵸. 중요할 것 같은데 관심사가 다르더라도 그 사람의 관심사를 재미있게 흥미롭게 들을 수는 있지만 그러려면 세계관이 일치해야 될 것 같아요. 5번이 제일 중요하시군요, 깔깔이님은. 아니요. 그냥 관심사가 같거나 세계관이 같아야 언어적인 소통이 좀 잘 될 것 같다. 왜냐면은 같은 학교를 다녔거나 비슷한 직장 생활을 경험한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거나 같은 지역에서 자란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는 제가 느끼기에는 감각에 기반한 MBTI S적인 얘기인데 저는 MBTI N으로서 관심사나 세계관에 관한 대화를 좀 더 추구하고 좋아하기 때문에 2, 3번보다는 4, 5번이 맞는 대화가 좀 더 친밀감이 느껴진다고 해야 될까요? 동의합니다. 실제로도 안쪽에 있는 5명은 보통 6, 7개를 공유하고 150명 단계의 지인은 1-2개 정도 공유한다고 하네요. 그래서 저는 만약에 4-5개를 똑같이 공유해도
그냥 친구일 수도 있고 다른 4-5개를 공유해서 친한 친구일 수도 그쵸, 있잖아요. 그래서 친한 친구여서 공유하는 4-5개는 방금 말씀드린 것 같이 관심사나 세계관 정도인 것 같아요.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코어 유유상종의 기준? 네. 그래서 저희가 친한 거일 수도 있긴 하네요. 저희가 관심사와 세계관이 중요하다라는 거를 또 공감해가지고. 맞아요. 저희는 거의 6-7개씩 겹치는 것 네, 같아요. 제 6-7 느낌은. 개씩. 그쵸? 네, 음악 취향 빼고 음악 취향은 6개. 안 겹치고요. 근데 저는 궁금이님이랑은 음악 취향 꽤 겹쳐요. 맞아요, 겹쳐요. 어떤 음악 취향을 가지고 계세요, 두 분은? 그러니까 노래방 가면 둘이 막 심취해 있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플레이리스트가 되게 겹쳐요. 겹치는구나. 네, 그래서 서로 노래 부른 거, 이 노래 좋다, 뭐야? 막 이런 느낌이고. 맞아요. 신기하다. 네. 유머 감각은 다들 비슷한 것 같고. 비슷한 것 같아요. 네. 네. 종교적 성향, 정치적 견해까지는 잘 모르겠지만, 네. 도덕적 견해 정도는 다 비슷한 것 같고요. 네. 저희는 근데 취미와 관심사도 다들 비슷한 하죠? 부분 네네. 것들이 네. 많죠. 그러니까 다 같진 않지만 같은 부분들이 있고. 저희는 다 비슷한 것 같은데요. 같은 지역에서 자랐다만 아닐 수도 있겠네요. 한국? 근데 뭐 비슷한 네, 한국이면 네, 성장 그쵸. 배경 갖고 있는 거. 그렇습니다. 서로 다르게 생각하지 않아서 참 다행입니다. 그러게요. 서로 6-7개 겹치는 네. 절친의 범위인 걸로. 근데 같은 음악 취향을 가진 사람은 찾기가 힘든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본인만 힘든 게 아니신지 한번 고민해 아, 보실 의야. 필요도. 네. 본인이 힘든 것 같아요. 맨날 선곡해야 되면은 긴장돼요. 다른 사람들이 별로 안 좋아할 것 같아가지고. 아니 근데 오히려 음악 취향이 확실하셔서 그런 걸 수도 있어요. 맞아. 네. 그래가지고. 저는 음악 취향이 엄청 확실하진 않아요. 저도요. 네, 그냥 오히려 좀 보편적인 취향을 가지고 있으니 공감을 그만큼 하는 사람이 많은 걸 수도 있어요. 그래서 같은 음악 취향을 가진 사람을 만나면 정말 유유상종이다 이렇게 느낄지 궁금하긴 하네요. 지금 이론적으로 그렇게까지 취향이 비슷한 사람 만나본 적이 없어가지고. 근데 그러면은 다들 이 7개의 기둥에 동의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본인만의 다른 기둥이 있을까요? 왜냐면은 제가 생각한 다른 기준이 뭐가 있을까 이런 거에서 예를 들어서 요새 되게 핫한 브라이언 씨는 깨끗한 사람, 아, 뭐 냄새나지 않는 사람 이런 것도 있지 않을까 아. 해가지고 위생관념이 네, 위생관념이 비슷한 사람 뭐 이런 거. 아. 네. 뭐 그건 그렇게까지 중요한 것 같진 않아요. 저도 그렇게 중요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런 것처럼 이렇게 자기만의 각각의 쪼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각각의 쪼가 무엇일지 궁금했어요. 근데 저는 여기 안에 이미 포함될 수도 있는데 좀 질문의 뎁스가 비슷한 사람이면 더 좋다라고 느끼는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질문이 나에 비해서 너무 없거나 질문이 나에 비해서 너무 많거나 하면 조금 안 맞네? 대화가? 이렇게 느껴질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어떤 면에선 취미와 관심사가 같다는 거랑 비슷할 수도 있는데 그 관심을 표현하는 정도에 있어서 그 질문의 뎁스가 조금 비슷하면 더 좋다? 이 정도는 추가할 수 있을 것 같네요. 완전 공감되는데요. 네. 그렇네요. 저는 이거랑 좀 비슷한 맥락에서 발화량도 좀 중요한 것 같아요. 언어적 소통을 할 때는. 그쵸. 그러니까 한 사람이 너무 많은 말을 하거나 한 사람이 너무 적은 말을 하면은 균형이 무너진 느낌? 관계에서. 네. 맞아요. 또 뭐가 있을까요? 특이한 거 위생관념처럼 특이한 거 갖고 싶은데. 근데 그런 것도 중요하지 않을까요? 약간 패션 감각? 저 그거 안 그래도 언급하려고 했는데 제 기둥은 아닌데 그런 게 기둥인 사람들이 있긴 하더라고요. 있을 것 같아요. 그러게요. 그러니까 약간 스타일이잖아요. 결국 외모적인 건데 네. 그러니까 너무 내가 보기 싫은 패션만 하고 다닌다. 음. 그럼 좀 안 맞다고 느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같이 다니는데 창피하다. 맞아, 그렇죠. 그럴 수도 있는 거죠. 각자의 취향은 너무 존중하지만. 그럴 것 같긴 해요. 음. 그리고 취미가 쇼핑이면은 같이 쇼핑하는데 같은 스타일을 공유하면은 뭐 좋잖아요. 더 좋죠. 네. 아니면 뭐 다르지만 멋있다고 생각이 들거나. 그럼 저희가 이렇게 뭐 우정에 관련해서 이야기를 쭉 해봤는데
뭔가 우정을 주제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마지막은 좀 이 질문으로 마무리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각자 서로에게 어떤 친구로 기억되고 싶은지 아니면 어떤 친구이고 싶은지 정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방금 든 생각인데 저희가 친구가 되는데 필요한 요소로 시간을 넣었었잖아요. 그렇기도 하고 저한테 제일 소중한 게 뭘까라고 했을 때 저는 시간인 것 같아서 제가 기꺼이 시간을 내줄 수 있는 친구가 되고 싶은 것 같아요. 궁금이님은요? 저는 사실 생각을 안 해봤는데 이거 생각 안 하면 어려워요, 질문. 그러니까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냥 어려움이 있을 때 언제든지 찾을 수 있는 친구가 되고 싶어요. 근데 그것도 되게 중요하잖아요. 내가 기쁜 일이 있을 때 함께 기뻐할 수 있는 친구. 맞아요. 그것도 좀 중요하죠. 어렵죠. 네, 그래서 또 그것도 파가 갈리더라고요. 그러니까 힘들 때 곁에 있어주는 친구가 진짜 친구다 대 기쁠 때 같이 기뻐해줄 수 있는 친구가 진짜 친구다. 둘 다 해줄 수 있는 둘다 하면 친구가 좋대요. 네. 저는 하지만 골라야 된다면 밸런스 게임. 아니요 안 고를래요. 근데 그 궁금이님의 기준에 따르면은 힘들 때 곁에 있어줄 수 있는 친구가 진짜 친구에 부합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는 그거를 나눈다는 생각을 안 했던 것 같은데요. 근데 기쁠 때만 찾는 친구이고 싶진 않고요. 만약에 어떤 상황을 꼭 정해야 된다면 오히려 그냥 본인이 어려울 때 찾을 수 있는 도움을 구하거나 아니면 뭔가 기댈 수 있는 친구가 되고 싶은 것 같아요. 그냥 누군가가 어려울 때나 슬플 때나 그렇게 힘들 때 옆에서 묵묵하게 버텨줄 수 있는 친구라고 생각해 줬으면 좋겠다가 더 있는 것 같아요. 각자가 생각하는 친구에 대한 정의가 뭔지도 추론할 수 있을 것 같은 게 저는 시간을 같이 보내는 게 친구에 있어서 되게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하면 궁금이님은 정서적 지지 이런 거를 중요하시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 게 드러나는 것 같네요. 그래서 흥미롭네요. 어떠세요, 단칼님은? 저는 궁금이님하고 약간 비슷한 것 같긴 한데 저는 믿음을 줄 수 있는 친구? 이런 걸 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믿음을 준다는 게 내 친구가 범법 행위를 했는데 그걸 막 감싸주자 이런 게 아니라 네. 뭐 필요할 때는 진짜 같이 솔루션을 찾아주고 뭐 힘을 줄 수 있고 그리고 이 친구가 막 다른 어떤 길에 대해서 고민을 할 때 너가 하는 게 옳아 이런 식으로 믿음과 지지를 줄 수 있는 뭐 그런 친구로 남고 싶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믿습니다. 아멘. 시간을 기꺼이 쓰고 싶고요. 네. 네. 요새 바빠서 시간이 정말 희소하게 느껴지니까 더 그렇게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현재 상황에 입각해서. 아마 뭐 다들 바쁜 삶을 살고 계실 텐데 오늘 꼭 이 팟캐스트를 들으신다면 친한 친구나 뭐 지인도 좋지만 한 분에게 꼭 통화를 하는 걸 미션으로 좀 더 시간을 쏟아보는 걸 다 같이 목표로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너무 좋아요. 좋습니다. 네. 지인에게라도 30초의 시간을. 가족도 포함입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애인도 포함이고요. 좋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또 다음 시간에 더 재밌는 주제로 돌아오겠습니다. 그럼 안녕.